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챙겨들은 목도리와 마스크도 급작스런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황 좀 살펴볼게요. 국내 증시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락에다가 또 20위권 은행인 CIT그룹의 파산보호 신청 등 미국발 악재가 쏟아지면서 또 한 번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포인트, 1.3% 조정을 받으면서 1,559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고수 서바이벌의 찾은 장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등주 데이 트레이딩의 강자시죠. 황재개미님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황재개미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황재개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황재개미님을 급등주 데이 트레이딩의 강자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최근과 같이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도 이런 수식어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사실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참 좋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데이 트레이딩을 제가 이 시청자분들에게 권장한다든가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데이 트레이딩이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한번 잘못했다가 사실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엔 속된 말로 깡통을 또 찰 수가 있는 장이 또 지금의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 트레이딩은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정석적인 어떤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오히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황재개미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황재개미님, 네.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여전히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 오늘 장 상당히 힘들었죠. 네. 대파락으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갭을 갖다가 고스란히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낙폭이 그나마 좀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수급인데 그 수급 여건이 지금 외국인들이 팔면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주포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빠져만 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사실 조정받는 폭 자체도 그렇게 크게까지 받을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좀 예의주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진 만큼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조금씩 만회한 점도 어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IT그룹의 파산 신청은 예견됐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향후 또 미국 경제가 회복하기까지는 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CIT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요. 네. 이미 작년부터 지금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12월 달에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행정부로부터 23억 달러가량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단한 뉴스다, 사실 시장에 엄청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할 때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얻어맞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할 때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저 친구가 오른손이 날라올 것이다. 예측이 되면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라든가 GM의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을 조금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면으로 얻어맞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런 악재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 다소 낙폭을 키우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거스를 만한 상당히 큰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CIT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서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미국 내에. 미국 내의 중소기업들이 우후죽순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사태가 차후에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돈 지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돈 지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소비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런 소비 심리가 꺾이게 되면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경제가 혹시나 무너지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가. 그런 어떤 우려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그 면을 지나치게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 공포 심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리고 있는데 그 뺨을 때리는데 좀 더 강도가 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울고 싶은 아이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CIT그룹의 파산보호 신청은 그렇게 추세적인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540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증시 11월 월간 전망치 이제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향후에 좀 더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다시금 반등으로 올라설 것인지 이 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반등이 나오면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제 판단으로는 또 제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사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정이 약간은 좀 더 깊게, 지금 뭐 주식을 혹여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돌멩이를 던질 만한 발언이기도 한데, 근데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좀 더 조정을 약간 깊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받게 되면은 상당히 내년 이후에 상당히 좋은 장이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반등 주게 되면은 더 큰 하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조정받을 때 확실하게 조정받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폭포 내리듯이 그렇게 내린 폭포 그냥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얼마나 깊게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가 참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오늘의 어떤 갭 하락으로 인해서 갭이 어느 정도 메꾸어지는 모양새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 뒤에 약간의 반등이 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반등이 줄 때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해놓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후에 올 수 있는 큰 장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어떤 대세가 무너졌다든가 2008년도처럼 대세가 완전히 꺾여서 이젠 추세적인 하락을 한다든가 뭐 그런 장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고 갈 수 있는 다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어떤 가격적인 폭과 기간적인 기간, 그 기간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추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종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기존의 장을 이끌었던 IT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주가 조정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뭐 현대차나 뭐 IT,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LG전자라든가 이런 IT주들도 사실 지금 주도주로 과거에 엄청나게 지금 2배, 3배 이상 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올해 들어서 2배 이상의 어떤 상승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은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사실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그 뜬 거에 따른 좀 숨고리 가죠. 백두산까지 올라가는데 백두산 정상까지
그냥 줄기차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중간에 쉬었다가 몇 번씩 쉬었다가 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듯이 지금도 그런 쉬어가는 단계에서 약간의 어떤 안 좋은 악재들 얻어맞고 폭이 약간 예측 가능한 영역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 같은 어떤 수준에 지금 현재 저는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의 조정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조정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것이 내년장 대응에는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을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관심 종목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관심 종목이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해온 것에 비해서는 좀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지금 현재 지수는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장세에서는 사실상 과거에 주도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위험합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장세예요. 그리고 올 한 해 뭐 11월 달, 12월 달, 뭐 길게 잡으면은 내년 초까지, 1월 달까지 한 3개월, 2, 3개월 가량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이란 말이죠. 이런 장에서 주도주, 과거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장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수의 어떤 베타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베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서 수치로 나타낸 통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코스피를 1로 봤을 때 코스피와 똑같이 가는 종목들은 거의 1 수준으로 나옵니다. 통계가 수치가. 근데 1 이하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위험 부담, 다시 말해서 체계적 위험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사 내에 비체계적 위험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 이하의 짜리 종목들이 아무래도 투자 메리트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수 방어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네, 태평양이요. 네, 태평양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바로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익, 그 베타 계수가 0.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적 위험 자체를 갖다 상쇄시키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약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 수준에서 점점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90% 영업이익률 달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태평양의 자회사들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태평양 제약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놓고 본다면 1조 5천억이에요. 그 회사들이. 근데 지금 태평양의 시가총액은 오늘 걸로 봤을 때 지금 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뭐 오늘은 조금 차익을 좀 실현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 외국인들의 공간을 오히려 기관들이 받쳐주는 그 같은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을 한번 제가 이제 유심히 보시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러시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3,500원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일 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받고 나오면 좋을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태평양은 사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해가지고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태평양 차트인데요. 지금 요 양봉이 3양봉 뒤에 오늘 음봉이 지금 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음봉도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야금야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처럼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지수 조정에 반하는 지수 조정에 오히려 투자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시사를 해주는 또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73%, 약 73%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 자회사가 이처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이기 때문에 태평양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도 지금 보시는 거대로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평선들이 전환되는 가운데
음봉이 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14만 3천 원, 14만 3천 원 아래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서시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 중기적으로는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태평양 제약의 어떤 지분 가치하고 그리고 태평양 자체의 어떤 회사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 이전 고점이 지금 15만 9천 원대 자리 잡고 있는데 최소한 못해도 내년까지 보게 된다면 이제 태평양 같은 종목은 사실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뭐 단기 뭐 스윙이라든가 뭐 단타, 흔히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런 데이 트레이딩 이거와는 전혀 안 맞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사놓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와도 될 정도의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야금야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로 보게 되면 내년 초까지는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평양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찍어 주셨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내년까지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황제개미님,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시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차트도 뭐 준비를 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뭐 통계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불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그 불안감을 좀 씻어드리고 싶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지금 튼튼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하나 좀 띄워주시죠. GDP를 갖다가 좀 띄워주시면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한국은행 발표의 GDP 지금 전기 대비해서 2.9% GDP가 성장을 한 것이 지금 그래프상에 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GDP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0.6%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침체 국면에 있던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슬슬 깨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차후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차후에는 이제 점점점 좋아져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GDP가 좋아지고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한다면 가장 최전선에 있는 바로 무역 수지라든가 수출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무역 수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무역 수지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무역 수지가 점차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작년에는 계속해서 어떤 적자가 나타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5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뒤로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출 이제 수입 증가율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현재 수입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그 빨간색이 올해 겁니다. 올해 지금 5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쌍바닥을 찍었어요.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입의 어떤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은 어떤 불황형 흑자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불황형 흑자에서 이제 탈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증가율도 한번 보여주시죠. 수출 증가율도 보시게 되면 지금 올 초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작년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었죠. 작년에는 8월 달 이후에 내리꽂히는 수출 증가율이 내리꽂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슬슬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환율이 이제 안정적인 1,100원대에서 1,200원대 요 수준만 꾸준히만 유지만 되어 준다면 수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 인해서 무역 수지도 계속되는 흑자 기조가 이어질 소지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처럼 튼튼하고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다면 주가도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와 같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도 관점에 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더블디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근거했을 때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매수 시기를 놓고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려갈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광고를 듣고 문자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화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게요. 먼저 이번 종목은 KB금융입니다. 62,000원에 4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먼저 KB금융부터 진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KB금융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KB금융을 질문을 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62,000원에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꽤 고가에 사신 거죠? 네, 상당히 네. 고가에 사셨는데요. 비중도 좀 높으신 편이고요. 40%면은 조금 좀 불안하실 텐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꼭지에서 사신 거거든요. 지금 네. 이 꼭지에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때리는 28일 이후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46만 주, 14만 주, 뭐 27만 주 이런 매도를 때리면서 사실상 어떤 주가의 어떤 하락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어떤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어떤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추세가 대세 상승의 추세, 지금의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지금 아까 서두에서 그 지수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을 해드릴 때, 네.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하고 탄탄하고 하니까 또 외국인들도 뭐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러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겁먹지 말자. 오히려 이런 조정은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KB금융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신 가격대가 일단은 높다라는 점, 그 점이 일단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 아까 우리 서두에서 CIT 그룹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래,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 시장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상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수급을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탄력적인 상승이라든가 지속적인 어떤 오름세를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중장기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6만 원 가격대 이 6만 원 가격대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꺾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러면서 박스권의 어떤 흐름, 지금의 어떤 박스권에서 다소 좀 낮아지는 박스권으로 좀 이어질 소지도 있는 그 같은 어떤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다소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수가 한 단계 더 빠지게 되면은 이 박스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바로 밑에 놓여져 있는 121평선이 있는데 이 이평선을 한번 찍는 그런 구도도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조정이 11월, 12월 달까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장기라면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서 차후에 121평선 언저리 내려올 때 11월 말이라든가 12월 달에 비중을 좀 더 투입을 하는 어떤 그런 물타기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길게 보는 전략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에서는 6만 원 수준에서는 한번 털어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KB금융은 차후에 다시 매수 시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방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11월 말 정도나 아니면 12월 초,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연금 쪽에서 다음 달에 2,200억 가량의 자금을 갖다 투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4일 날에 지금 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FOMC 회의에서 뭐 별다른 이상 징후만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뭐 급락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냥 CIT 그룹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진행에 따른 어떤 눈치 보기가 이제 좀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수급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또 FRB 쪽에서도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간이 문제일 뿐이지 종국에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12월 달 내지는 길게 보면 1월 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은 좀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그때 가서 사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6만 2천 원에 매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6만 원 수준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일단은 정리를 해놓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단기적 관점이라면. 중장기라면 계속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B금융에 대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꼭 종목 상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황재겸님과 함께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오늘 녹십자가 하락하면서 마감하면서 많은 분들이 녹십자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18만 4,500원에 2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매수하셨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진단을 받아볼게요. 소아용 신종플루 백신의 품목 허가 여부가 내일 결정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녹십자는 오늘 1%대로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 2% 빠졌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녹십자를 지금 18만 4,5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녹십자는 제가 보기에는요, 더 뭐 웬만한 신종플루와 관련된 재료들은 다 반영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녹십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신종플루 관련주다라는 것을. 사실 주식 모르는 유치원 학생들도 녹십자 신종플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녹십자는 신종플루 관련주다라는 이야기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것이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이래요. 올해 7월달 이후부터 그때 10만 원도 채 안 했을 당시에요. 이때 10만 원도 채 안 했을 당시부터 이때 10만 원에서 꾸준히 올라와서 두 배가 떴습니다.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2배 이상의 아주 단기간에, 그것도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그렇게 폭등을 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 달 만에 폭등한 종목들은 그 뒤에 급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뒤에 급락이 진행이 되죠. 급락이 진행된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단타들이 붙어서 매매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웬만큼 세력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해드렸던 뭐 데이 트레이딩이 거의 주축인 그 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거 개인 투자자분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184,500원에 사신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따라잡기의 한 매매 방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184,5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이때가 언제죠? 10월 27일에 사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매매한 뭐 방법인가요? 그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요. 네. 상한가가 쳤어요. 그래 전날에도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에도 거의 상한가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한가에 쫓아가는 거죠. 스스로 네, 상한가에 판단해서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 상한가 날아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을 때 기분 좋게 간다고 간다면 만약에 운 좋으면은 말 그대로 운 좋으면은 그 다음날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운 나쁜 거죠. 운 나쁘게 이렇게 꼬꾸라진 건데 사실 지금 이분께 제가 한마디 좀 외람되지만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가령 하게 된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기계적인 어떤 매도를 하셔야 돼요. 가령 상한가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상한가가 깨지고 자꾸 주가가 탄력적인 상승을 못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이 진행되면 바로바로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거든요. 그럼 내일 이후에요. 지금 16만 1,000원을 갖다가 내일 바로 돌파를 못하면은 일단 좀 정리 쪽에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6만 1,000원을 갖다가 한번 찍는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일 양봉이 나와주고 그리고 모레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은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최대 상승폭을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17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7만 원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지금 18만 4,500원에 2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후부터 좀 차근히 정리하는 쪽에 좀 방향을 잡으시고 매매하는 스타일, 어떤 매매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내일 정리를 하는 게 조금은 손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반등 시에 매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 이외에도 신종플루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교육주 관련주에서는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지금의 테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어떤 과거의 LED 테마가 형성되었던 거라든가 이런 어떤 주도주성의 테마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 단순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보편적으로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투기적인 세력들이 붙습니다. 그런 투기적인 세력들은 말 그대로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어떤 스캘핑이거든요. 그래 보편적으로 뭐 저 같은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그 매매에 있어서 좀 고수들인 사람들이 하는 매매거든요. 그래 녹십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고수인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초보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지 않는 이상이란다면 매매를 안 하고 차라리 태평양 같은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11월 말 정도에 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더 안전한 어떤 전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오히려 우량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톱텍인데요. 16,400원에 비중이 80%를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800원에 마감을 해서 현재까지 손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톱텍도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비중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톱텍이 16,400원에 80%면은 상당한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의 몰빵 수준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뭐 사실 톱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것이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지금
삼성 쪽에 아몰레드 그 제조 장비 공급 계약했다는 어떤 재료도 뭐 나온 바도 있었고, 사실 아몰레드하고 태양전지 쪽은 사실 정부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 아몰레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 지원이 약 한 180억 정도 지원이 지금 이제 책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 지원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쉽게 꺾이지 않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옆으로 기었다가 상승을 갖다가 좀 안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꼭 시세를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된 지 지난 9월 15일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시세 분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흠인데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온 다음에 한번 꺾였단 말이죠.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이런 시세 분출을 안 줬으면은 더 큰 시세 분출을 한번 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줬기 때문에 지금 기능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기능 상황이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사실 장만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도 우상향의 모멘텀으로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지만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 수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밀집 수렴되어 있는 부분이 정배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아몰레드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을 해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조정 국면이고 또 가격 조정의 폭도 사실 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시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량한 종목들은 특히나 또 시장과 관계가 많았던 주도적인 자리에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은 뭐 치고 올라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로 크게 내리꽂힌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회사가 워낙 탄탄하고 또 연평균 성장률이 약 67% 이상 되고 있는 너무나도 우량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지금에 와서는 비중 자체를 줄여놓기보다도 손해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줄여놓기보다도 일단은 버티시면서 가져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져가시다가 지금 차후에 바로 요 위에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고점 라인대를 한번 터치하는 상황이 한번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 터치하는 상황에서 이 터치가 좀 약하고 힘이 좀 미약하다 싶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 번은 좀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5588 문자와 1599-777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되셨을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여기 대선이에요. 대전이요? 네. 대전도 오늘 많이 추웠나요? 네. 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내일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지요? 네, 코롱이요. 코롱이요. 예. 네, 비중과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비중 50%고요. 네, 50%에 예, 매수가는 4만 500원이요. 45,000원이요. 예. 네, 다른 종목도 있으십니까? 예, 우리 TI라고 있어요. 우리 ETI요. 예. 그 종목은 매수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매수가는 10%고요. 10% 네. 가지고 계시고 예. 매수가는 10,500원이에요. 1,500원. 15,000원 정도요. 그럼 네. 주식의 한 60% 정도가 들어가 계신 거네요. 예, 예. 네, 특별히 이 두 종목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예. 코롱이요. 기주사되고 분할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길게 가지가 지금 중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예, 지금 매수한 단가가 지금 올랐는지 그 좀 알고 싶어요. 장기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나 길게 갖고 계실 생각이신가요? 한 1년 정도요? 1년 정도요? 예, 길게.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차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황재개미님. 아, 네. 그 시청자분께서 코오롱하고 우리 TI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사실 코오롱하고 우리 TI는 뭐 워낙 회사가 튼튼하다라는 것은 지금 시청자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워낙 회사가 괜찮은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발행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통 시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매수세가 강한 것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세력과 그리고 또 단타 세력들,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좀 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수급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뭐 지금 회사에는 뭐 큰 문제는 사실 없다라고 제가 보고는 있는데요. 단지 지금 자회사 쪽에선 지금 네오뷰 코오롱이 지금 지분 손실이 지금 200억 수준 정도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0억 수준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어떻게 해소만 되면 주가에는 참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회사에는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시청자께서 이제 중장기로 좀 가져가고 싶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사실 중장기로 가지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차트가 1단계 잠시만요. 1단 하락하고 2단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2단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반등을 한번 주기 마련입니다. 반등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접어준다든가 다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지금 차트가 약간 삐뚤어졌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반등을 한 번씩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번 줄 때 여기서 이제 판단을 참 잘 하셔야 돼요. 사실 반등을 줄 때 사실 매수 가격 근처라고 한다면 차라리 정리를 해놓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매수 가격 근처가 아니고 회사는 너무나 좋은데 사실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사실 차후에 종목에 비중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코오롱을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코오롱에 지금 비중이 50%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전술이라든가 전략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은 반등을 한번 기다렸다가 그 반등이 36,000원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한 번 더 접어주고 차후에 중기로 봤을 때 내년 초라고 한다면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지금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6,000원을 뚫어내지 못하면 좀 힘든 과정으로 상당히 지루하고 어려운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일단은 좀 예의주시를 이제 좀 명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으로 이런 전략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36,000원을 내일 정도에 딱 찍어내면은 일단 가지고 가십시오. 가져가시고요. 찍어내지 못하면 내일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우리 알겠습니다. TI도 지금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1,500원에 1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다행히 이 종목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가 망가져 버렸는데 사실 회사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뭐 4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반면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뭐 8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는 상당히 견실하고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4분기와 또 내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과 어떤 모멘텀의 어떤 부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간에 지금 2단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2단 하락을 하면서 참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코오롱과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코오롱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리셨다가 지금 매수 가격이 1,500원이시기 때문에 8,000원을 한번 보세요. 8,000원을 갖다가
과감하게 뚫어내면 이번 달 한 달가량 뚫어내면은 일단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오롱과 우리 ETI까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황제개미님. 네.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촉발 안 된 전쟁터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네. 장세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어렵죠. 네. 지금 같은 장은 더 어려운 것 같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이 한다면 백발백중 100% 거의 당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의 조정장 같은 경우에 정말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어렵고 고수들도 어려워하는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이 몰려서 고생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좀 공부를 오히려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확천금을 노리시기보다도 워렌 버핏이 돈 버는 이유,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모아가기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다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조금씩 우량한 종목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 ET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오롱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보면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타이밍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이제 조금씩 물량을 야금야금 확보를 해 나가면서 길게 보고 12월 달, 1월 달까지 보고 야금야금 모아간다면 지금 가격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ETI 같은 경우에 지금 7,000원대. 너무 좋죠? 아까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그런 전략이 아주 좋은데,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저 종목 가는가 보다 하고 해서 가는가 보다 하고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요. 고점입니다, 그때가. 그렇기 때문에 황제개미하고 만약에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스타일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제 스타일은 바로 그런 어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을 모아가 놨다가 급등할 때 그때 처분하고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청자분들도 조금씩 좀 바꿔나가자. 스타일을 좀 바꿔나가자. 습관을 좀 바꾸자.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제개미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황제개미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제개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지난주 한 주간 함께 했던 검투사님의 종목 진단 방송이 하이리츠 증권 방송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에서 놓친 종목들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